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동네꼬마님은 현실공포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따라서 강력사건, 이런 것도 당연히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섭지만 뭔가 우리 일상에서 겪는 현실공포들은 분명히 있잖아요. 엄청나게 강력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 간의 그 심리, 그런 것도 솔직히 공포면 공포라고 우리가 더 와닿을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이야기가 될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아유, 저야 항상 방송하고, 방송하고 밥 먹고 자고. 그렇죠, 자, 좋은 오늘, 거죠. 네. 몸은 좀 어떠세요? 전 나이가 아직 어려가지고 금방금방 회복을 합니다. 아, 네, 형님. 네.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이렇게 와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예, 이야기도 강력사건은 아니겠죠? 어떨까요? 강력 사건화가 되진 않았어요. 아, 강력사건인데.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강력 사건이 맞는데 네. 사건화를 하지 않은 그런 사건이에요. 일단은, 그거까지만 들어보고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렛츠 네. 가! 기리십니다. Let's get it!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차 판매 쪽에 넘어와서 1년이 조금 못 됐을 때 이제 듣게 된 얘기예요.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저를 뽑아주신 지점장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밑에 제가 들어가서 전에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진짜 운이 좋게 6개월 정도 제가 일을 했을 때 저희 매장 판매량 탑을 한번 찍었었고 네. 그 이후로도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점장님이 제가 되게 이뻐 보였나 봐요. 그래서 영업 왕한테 가서 한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어디 대리점 쪽에 혹시라도 전시차 잡을 거면 거기 매칭되는 곳은 무조건 잡아라.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고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제가 잡았거든요. 거기 있는 전시차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시차를 팔면 제가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제가 운전해서 차를 가지고 와요. 그냥 솔직히 인탁송비가 아까워서. 그래서 거기를 아침에 진짜 일찌감치 시외버스를 타고 한번 갈아타고 가야 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멀었어요. 제가 있는 지역에서. 도착하니까 11시가 좀 넘었고 인사를 하고 여기 대표님 좀 뵈러 왔습니다. 저 어디 지점에서 왔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인사를 했는데 몰랐어요. 여성분이시더라고요. 나이가 좀 있으신. 그래서 인사를 하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얘기 들었다고 밥 먹고 가라고 그래서 대표님하고 둘이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네. 밥을 먹으면서 영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을 해주는데 본인이 어떻게 해서 영업을 해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분의 자세한 설명은 좀 안 할게요. 본인이 원치 않으셨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여성분이에요. 어릴 적에 이분의 기억은 일단 어머니는 없어요. 애초에. 자기가 되게 어릴 적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늘 술에 찌들어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쯤 됐을 때 반에서 왕따였대요, 본인이. 그래서 늘 외롭고 힘들었었는데 한 여자아이가 일반적인 그냥 아이인데 본인을 색안경 끼지 않고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똘순이라고 해볼게요. 똘순이하고 완전히 이제 아삼육이 된 거예요. 친한 이제 단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 생활이 궁핍하고 어려우니까 똘순이가 준비물도 한 번씩은 사주고 간식도 사주고 친구들이 본인을 놀리면은 막 친구들한테 뭐라고도 해주고 너무 고마운 친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본인 집도 데리고 가서 부모님한테 소개를 다 시켜주고 이 똘순이 부모님도 많이 본인을 챙겨줬대요. 뭐 좀 안쓰러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 진짜로 집에 불을 뗄 돈이 없어갖고 너무 추우면 똘순이가 먼저 와서 우리 집 가서 자자 해서 똘순이가 그렇게 좀 되게 추운 날은 와서 케어를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너무 고마운 친구하고 인연이 시작이 돼가지고 같은 초등학교, 같은 중학교를 진학을 하고 고등학교를 갈까 말까 고민을 했었대요. 이 대표님께서. 근데 똘순이 부모님이 얘기를 해주셨대요.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라. 상고를 진학을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공장 같은 데 취직을 해라. 그럼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어드바이스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잘 듣고 약간 도움도 주셨대요. 금전적으로도. 네네. 그래서 본인은 상고로 진학을 하고 똘순이는 인문계 쪽으로 진학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이제 찢어지고 공고를 진짜 열심히 다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제 세상에 홀로 남았죠. 그래도 똘순이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잘 마쳤대요. 그리고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그래서 상고를 마치고 공장 쪽으로 취직을 나갔대요. 연계가 된 곳으로 딱 갔는데 기숙사가 딸린 공장이었대요. 그래서 숙식을 제공해 주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첫날 다 같이 방을 쓰잖아요. 그때 추웠대요. 겨울이었대요. 딱 누웠는데 방이 따뜻한데 막 눈물이 나더래요. 눈치 안 보고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했대요. 진짜로. 그래서 그 공장 거기 기숙사에서 눈물로 첫날 밤을 지새고 일을 하는데 딱 이렇게 일을 했대요. 죽지 않을 만큼 일을 했대요. 그냥 오. 잠도 딱 안 죽을 만큼만 잤고 일도 딱 안 죽을 만큼만 일을 했대요. 지금은 주 몇 시간 이게 정해져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온갖 야근에 특근에 본인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내 몸이 허락하는 한계까지 계속 일을 했대요. 돈을 모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바깥에 어디 나가지도 않아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3개월,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 정도 똘순이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똘순이 한 번 만나면은 그나마 이제 얘기도 좀 하고 좀 서러운 얘기도 하고 똘순이는 또 자기 얘기 들어주면서 공감해주고 또 다시 일을 하고 이 쳇바퀴 돕는 이 삶을 한 3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3년 정도 하고 하루는 또 똘순이를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갔다가 손을 씻는데 거울에 자기 모습이 비치더래요. 근데 되게 처량했대요. 보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보고 있는 똘순이는 화장도 하고 이쁜 옷을 입고 옆에 책도 끼고 다니고 본인이 생각하는 너무 멋진 대학생의 모습인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화장도 안 했고 얼굴은 칙칙하고 손도 칙칙한 그런 모습이더래요. 본인이. 네. 그걸 보는데 좀 많이 서럽긴 서럽더래요. 그걸 보는데. 왜 그러냐면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공장 일하면서 그때까지 단 한 번도 화장품, 로션 포함해서 어느 것도 사본 적이 없대요. 돈이 아까워서. 그걸 보면서 내가 진짜로 더 악하게 일을 해서 꼭 나는 성공할 거야. 이런 마음을 매일매일 곱씹었대요. 그렇게 일을 쭉 하는데 하루는 천장이 사람 머리 위에 있잖아요. 천장이 갑자기 본인 앞으로 딱 오더래요. 그러니까는 일을 하다가 뒤로 넘어간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 체력의 한계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천장이 눈앞으로 펼쳐지더니 기억이 딱 끊어지고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더래요.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간호사를 막 불렀대요. 이거 링거랑 꽂혀 있었는데 링거랑 왜 꽂았냐고. 나 돈 없다고. 마음대로 이런 게 막 치료하고 그냐고. 나 돈 못 낸다고. 일어나자마자 한 소리가 그거였대요. 그랬더니 간호사분께서 회사 직원분께서 계산할 건 다 계산하셨고 푹 쉬시고 나가시라고 과로라고 영양도 조금 부족하다 막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은 돈 안 내도 된다고 하니까 네. 몇 시간 정도 더 쉬었대요. 더 쉬고 버스를 타고 다시 공장으로 가는데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래요. 네. 내가 이렇게 죽을 똥살똥 일을 해서 진짜 죽으면 개죽음이지 않은가 막 이런 생각이 그때서야 들더래요. 그러면서 공장에 도착해가지고 기숙사 쪽으로 걸어가는데 공장 지키는 경비 아저씨들 있잖아요. 경비 아저씨가 부장님이 내일 아침에 오라고 했다고 말 전하라고 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울고 그날은 쉬고 다음날 부장님한테 갔대요. 아침에 일찍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어저께 어떻게 병원은 잘 나왔고 몸조리는 잘했냐. 그래서 덕분에 챙겨주신 덕분에 몸조리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내가 여기 오는 수많은 그 직원들을 통틀어서 너같이 일하는 애는 내가 못 봤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냐. 그래서 어느 정도는 본인 살아왔던 얘기를 했대요. 저는 이래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너 죽으면 어떻게 할 건데 돈 그거보다 건강이 중요한 거다 하면서 진짜 자기를 많이 걱정을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3일은 더 일하러 나오지 말아라. 네.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다 얘기해놨으니까 너 어차피 가서 일하려고 해도 너 안 넣어준다. 일하지 마라. 쉬어라. 기숙사에 쉬고 그
돈을 조금 주시더래요. 먹고 싶은 거 사 먹어라.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강제로 또 3일 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쉬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대요. 그래, 이렇게 일을 해서 뭐하냐. 내가 좀 쉬엄쉬엄 하자.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넘들 하듯이 일을 했대요. 그냥 그 정도만. 근데 너무 성실한 이 모습을 보고 시간이 좀 더 흘렀을 때 부장님이 호출을 하더래요. 그래서 갔대요. 그랬더니 음료수 먹는 데서 음료수 하나 주면서 그 이름을 똘비라고 할게요. 네. 똘비야, 네가 정말 성실하고 내가 이때까지 본 모든 직원을 통틀어서 넌 성실함 최고인데 언제까지 공장에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네가 내 친구가 자동차 판매를 하는 영업을 하는데 그쪽 한번 가볼 생각 없냐 하고 제안을 한 거예요. 알아봤더니 이 부장님 친구분이 그 신차 판매하는 쪽에 쉬운 얘기로 대표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 진짜 쓸만한 똘똘한 사람 없냐고 물어봤는데 똘비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있는데 여자다 그랬더니 여자는 좀 그런데 그러더래요. 왜냐면 신차 쪽 남녀 성비를 보면 아시겠지만 또 옛날이니까. 근데 강력하게 추천을 했대요. 그리고 똘비한테 물어보고 똘비가 이틀 정도 고민하고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왜냐면은 공장 생활에서 벗어나서 뭔가 또 하나를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사건 이후로. 모아둔 돈도 상당히 좀 됐고 이제는. 그래서 나가서 정말 싼 월세방을 하나 얻었대요. 월세방을 하나 얻고 재래시장에 가가지고 여성 정장 있잖아요. 여성 정장을 한 벌을 딱 샀대요. 구두랑 딱 사서 본인 그 월세방에 정장을 벽에다 걸어놓고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그때 한 번 또 눈물이 나더래요. 기숙사 들어가서 눈치 안 보고 따뜻한 방에 앉았을 때 눈물이 한 번 나더니 이제는 월세지만 내 방이 생겼다. 열심히 사니까 이렇게 뭔가 오는구나 하면서 또 눈물이 나더래요. 그리고 신차 영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예.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죠. 온갖 희롱에 시달려야 됐었고 수많은 선배들의 쿠사리에 진짜로 몸둘 바를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네. 버티기가 너무 힘든데 악으로 깡으로 버텨온 똘비잖아요. 어떻게든 버텼대요. 그러면서 분기에 한 번 정도 똘순이를 만나가지고 힘든 부분 토라고 얘기하면 똘순이는 항상 토닥여줬대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도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회사 생활이랑 다 똑같은 거다 똘비야 하면서 똘순이가 막 위로해주고 또 거기에 힘을 얻어서 똘비는 열심히 영업을 하는데 생각처럼 안 되고 그렇게 시간이 그 브랜드에서 2년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차는 못 팔았지만 성실함 하나만큼 확실히 소문이 날 정도로 정말 성실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소속해 있는 브랜드에 지점장님이 한번 보자고 했대요. 그래서 만났더니 우리 브랜드로 넘어올 의사 없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자기 매장 내부 분위기도 좀 안 좋고 그래서 그때는 또 저희 브랜드가 잘 팔리던 그 시기가 있거든요.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넘어와가지고 일을 쭉 하는데 호랑이가 날개를 달았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저희 브랜드에 넘어와서 교육도 받고 일을 하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판매량 올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성실함까지 딱 뒷받침이 되면서 저희 쪽 브랜드로 넘어와서 딱 1년이 지났을 때 그 해당 지역 내에서는 독보적인 존재가 됐대요. 판매량으로. 그리고 1년 반이 넘어갔을 때는 권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훨씬 큰 규모의 지역에서 이 대표님 이름 3글자, 똘비 이름 딱 3글자 되면은 모르는 영업사원이 없을 정도의 판매량을 올리기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판매량을 올리는 영업사원은 일반 직장인들 평균적으로 그냥 대충 보면은 3달, 4달 봉급을 평균적으로 매달 벌죠, 그냥. 그 정도는 돈벌이가 되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돈을 허투루 10원도 안 쓰는 사람이에요. 진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돈을 그렇게 악착같이 차곡차곡 모으는데 하루는 친구 똘순이가 전화가 온 거예요. 똘비야 만나서 차 한잔 마시자. 그래서 만났대요. 근데 그날따라 늘 밝은 똘순이가 표정이 되게 안 좋더래요. 한두 해 본 사이도 아니고. 야,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내가 빼고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돈이 없다. 혹시 미안한데 2천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겠냐 얘기를 한 거예요. 2천만 원이란 돈이 지금도 이렇게 큰데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컸겠죠. 근데 똘비가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아무런 질문도 없이 그 계좌번호 적어서 주라고.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까 내가 내일 아침에 은행 문 열면 바로 가서 이체를 해주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똘순이가 내가 이 돈을 하면서 언제 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똘비가 입을 막았대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냥 네가 앞으로 10년 뒤가 됐건 20년 뒤가 됐건 네가 되게 편해졌을 때 그때 줘. 안 줘도 돼. 내가 너하고 네 부모님한테 얻은 은혜가 있는데 나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힘들면 얘기하라고. 돈이 더 필요하면 얘기하라고. 나 너한테 다 베풀 수 있다고. 내 유일한 친구가 너인 거 알지 않냐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똘순이는 뭐 일이 잘 넘어갔나 봐요. 그리고 똘비가 차를 팔면서 자기를 끝없이 구애를 한 남자가 한 명 있었어요. 썬팅샵 사장이. 오호. 그쪽 사장이 끝없이 구애를 한 사장이 있는데 본인도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나중에는 마음이 당겨지더래요. 그래서 처음으로 연애라는 걸 했고 연애가 한두 해 지나가고 결혼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관계가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이 썬팅샵 사장 아버지가 해당 지역에서 상당한 재력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뒷배가 탄탄한 그런 남자였던 거예요. 근데 자기 힘으로 그냥 먹고 살고 있는. 어찌됐건 그 전에도 똘순이하고 몇 번 얼굴도 보여주고 인사도 하고 했는데 결혼 얘기까지 나오니까 똘순이한테 제일 먼저 얘기를 하고 싶었대요. 똘순이를 불러서 저녁에 술을 한 잔 먹으면서 결혼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똘순이가 반대를 하더래요. 우리 똘비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나 이렇게 썬팅샵 하시는 분한테는 내 친구 못 준다고 안 된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니야 똘순아 너무 걱정하지 마. 어디 사거리 보면은 그 건물 큰 거 있지 아버지 거고 하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 그랬더니 똘순이가 눈이 동그래지더래요. 똘비 너는 진짜 열심히 살더니 운이 피는구나 하면서 또 축하를 그렇게 해주더래요 친구가. 예. 그래서 그 친구의 축하 아래 또 친구 부모님한테 인사도 다 드리고 자기 부모님 같이 결혼을 이제 6개월 뒤에 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이 한 달 정도 남은 어느 날 똘순이가 연락이 왔대요. 똘비야 너 앞만 보고 뛰어왔지 않냐. 오 그렇지. 우리 둘이 여행을 간 적이 없다 그러더래요. 그네 우리 중학교 때는 너무 어렸고 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다른 학교로 지나가게 됐고 그네 우리 둘이 여행 간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도 생각도 해본 적 없다 얘기를 하니까 결혼하면 이제 더 우리 둘이 여행 못 갈 건데 결혼 전에 우리 둘이 여행이나 한번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여행은 너무 가고 싶은데 여행이 뭔지를 모르겠더래요.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알았다 그랬더니 하이킹을 가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똘순이가. 그래서 배낭도 사고 처음으로 배낭에다 먹을 거랑 이것저것 쟁이고 나머지는 똘순이가 챙긴다고 해서 만나기로 한 날 만나서 똘순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한 거예요. 한참 어디론가 가더래요. 그리고 산기슭에다 차를 대고 거기서부터 이제 하이킹을 시작을 했대요. 둘이서. 산을 타는 게 아니고 산 밑둥을 따라서 이렇게 쭉 걸어다니는 거 있잖아 하이킹. 3시간을 넘게 진짜 다리도 안 아프더래요. 행복하더래요. 태어나서 이런 편안함을 느끼면서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해본 게 처음이어서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막 수다를 떨면서 하이킹을 쭉 하다 보니까 그때가 3월 극초반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쭉 걷다가 이제 한 4시 반 5시 되니까 날이 어두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텐트를 치고 자기로 한 거예요, 둘이. 막 이런 것도 너무 설렜대요, 진짜. 그래가지고 텐트를 어디서 치고 자지 그랬더니 내가 포인트 다 알아본 데 있다고 좀만 더 가면 된다고 해서 거기서부터 한 30-40분 정도 더 걸어갔더니 산속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제 산 밑둥을 따라 돌았기 때문에 마을이 있고 마을에서 좀 떨어진 뒤편으로 수련원 같은 건물을 한참 짓다가 중단한 건물이 하나가 보이더래요. 4층짜리 상당히 좀 높았대요. 그 건물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야 무서워 그랬더니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자는 건 좋은데 겨울에는 멧돼지라든가 산짐승들이 냄새 맡고 온다고 위험하다고 여기서 많이들 쉬고 한다 걱정 말아라. 우리 둘이 있는데 뭐가 무섭냐. 그래서
일단은 친구 따라서 그 건물로 들어갔대요. 2층에 올라가서 2층 그 시멘트 바닥 위에다가 이제 간단하게 작은 텐트를 쳤대요. 작은 텐트를 치고 앞에서 이제 코펠이랑 놓고 밥도 해서 먹으면서 옆쪽을 보니까 저 멀리 마을 불빛도 보이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면 무서웠을 건데 마을 불빛이 보이니까 괜찮더래요, 좀. 그래서 친구랑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다행히 바람도 좀 막아주고 건물이니까 나름 둘이 있으니까 아늑하니 괜찮았대요. 겁이 없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둘이 싸가지고 맥주도 먹고 막 얘기하고 놀다가 텐트로 자러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침낭에 쏙 들어가서 누웠는데 진짜 너무 많이 행복했대요. 태어나서 이런 걸 처음 해봤고 이런 감정도 지금 처음 느껴보고 아 나도 앞으로는 조금 더 여유롭게 이런 거를 여가 생활을 가지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게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술도 한잔 했겠다. 스르륵 잠에 빠진 거예요. 이제 쿨쿨 자는데 꿈속에서 본인이 그냥 길을 걸어가고 있었대요. 걸어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본인 앞을 가로막더래요. 꿈속에서. 그래서 옆으로 피해가려고 왼쪽으로 이렇게 싹 갔는데 할머니가 왼쪽으로 딱 오면서 막더래요. 또 본인을. 그래서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귓방맹이를 귀싸대기를 팍 때리더래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뺨을 맞고 너무 아프더래요. 꿈속이지만. 그래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또 반대쪽 귀싸대기를 팍 때리더래요. 할머니가 쉬지 않고 막 때리니까 본인 얼굴을 감싸고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하면서 막 두드러 맞다가 깬 거예요. 꿈에서. 깼는데 머리가 진짜 터질 것처럼 아프더래요. 막 예. 머리가 너무 아프고 앉기가 힘들 정도로 어지럽더래요. 숨도 안 쉬어지고. 그래서 어두우니까 옆에 친구한테 똘순아 하면서 막 부르려고 더듬는데 옆에 친구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텐트 지퍼를 내렸대요. 지퍼를 내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일어나기 힘들어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가만히 좀 있었대요. 바깥 공기 마시고 하니까 좀 낫더래요. 좀 낫다 하고 텐트 하나 이렇게 보니까 가스로 우리 그 난방하는 거 있잖아요. 텐트 용품. 예. 그게 이제 틀어져 있더래요. 텐트 안에. 그래서 저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머리가 아픈가? 죽겠다 하면서 텐트 위에 걸려있던 랜턴 하나 주워 들어가지고 똘순아 하면서 막 찾은 거예요. 근데 똘순이가 안 보이더래요. 똘순이를 이제 찾으려고 이제 그 랜턴을 들고 쭉 일어나가지고 비틀거리면서 본인도 되게 무서웠대요. 친구가 없으니까. 막 똘순이를 찾아 나서는데 어둠 저 뒤편을 랜턴을 딱 비췄는데 거기에 똘순이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계단 쪽이었대요. 똘순이를 딱 봤는데 놀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좀 안도감이 들기도 했고 똘순아 어디 갔었어? 왜 불러도 대답을 안 해? 그랬더니 똘순이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똘비야 여기 우리 말고 누가 더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목소리를 죽였고 똘순아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말고 여기 누가 더 있어? 그랬더니 소리 내지 말고 지금 따라와. 그러면서 똘순이가 똘비 손을 잡고 2층에서 있었잖아요. 3층, 4층, 옥상까지 데리고 올라가더래요. 올라가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말고 지금 누가 있어. 야 이거 좀 위험한 것 같아. 일단은 좀 피해야 돼. 그러면서 똘순이가 손을 잡고 막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옥상까지 올라갔대요. 근데 본인이 진짜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 정도로 어지러웠는데 옥상까지 올라와가지고 옥상 문 밖으로 나가니까 똘순이가 똘비를 앞으로 밀어놓고 똘비야 잠깐만 있어. 그러더니 똘순이가 옥상 문을 팍 닫아버리더래요. 그리고 똘비가 야 어디가 하면서 문을 열라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더래요. 잠겨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누가 있다고 했으니까 혹시 똘순이가 먼저 뭐 망을 보러 갔나. 본인 지금 몸 가누기 힘드니까. 그래갖고 문을 두들기거나 큰 소리를 내려다가 참았대요. 참고 그래 잠깐만 그럼 기다려보자 하고 기다리는데 핸드폰이고 뭐고 지금 텐트에 다 있는 거거든요. 본인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 느낌상 30분은 좋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더래요.
그때부터는 이제 본인도 너무 춥고 이러니까 막 두들겼대요. 똘순아! 똘순아! 하면서 막 문을 두들겼대요. 그랬더니 아무런 인기척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깥에 보려고 막 보는데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사람 인기척도 안 보이고 막 허공에다 소리를 지른 거예요. 똘순아! 문 열어줘! 똘순아! 하고 막 소리를 질렀대요. 그랬더니 그 누구 하나 이제 뭐 오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그 모퉁이 한쪽에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있었대요. 잠들면 죽을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추웠대요. 해가 뜨더래요. 얼마나 있었나. 반갑더래요. 해를 보니까 진짜. 그래가지고 그때서 이제 옥상 상황 그 다음에 바깥 상황을 보는데 이 건물 주변으로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 마을 쪽으로 나져 있는 길만 하나 나 있고 마을은 생각보다 멀리 있어서 목소리가 들리진 않을 것 같고 또 다시 힘을 내서 불렀대요. 똘순아 똘순아 하고. 왜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똘순이가 나쁜 사람들한테 잘못된 줄 알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똘순아 똘순아 부르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문을 부셔서라 내보려고 하는데 안 되더래요. 옆에 막 벽돌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내리찍고 해볼 텐데 그런 것도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대로 있으면은 얼어 죽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해가 중천을 이제 넘어섰대요. 배도 너무 고프고 이제는 추위 때문에 오늘 밤이 한 번 더 닥치면 나는 죽겠구나 이 느낌이 확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여기서 나가야겠는데 지금 여기 5층 높이인데 여기서 내가 뛰어내리면 죽을 거다 100%. 주변을 막 보는데 그 왜 우리 건설 현장에서 쓰는 직물로 만들어진 위에 뭐 이렇게 덮는 거 있어요. 이불처럼. 그게 롤로 이렇게 말려 있거든요. 그 롤이 옆에 을씨년스럽게 던져져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답은 하나다. 일단은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 똘순이를 최대한 기다려보자. 그리고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똘순이가 안 오면 목숨 걸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 이제 팍 들었대요. 오늘 밤은 내가 못 넘긴다. 이 밤이 찾아오면.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천 뜯어가지고 혼자서 막 엮었대요. 천을. 엮어가지고 바로 밑에 층까지만 본인이 어떻게든 이 줄 타고 내려가면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왜냐면 샤시 같은 게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이 줄이 과연 본인 몸무게를 버텨줄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얼어 죽나 떨어져 죽나 매한가지니까 이거를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끝끝내 똘순이는 안 나타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뉘엿뉘엿 해가 넘어가려고 할 때 그 옆에 기둥 같은 데다가 이제 묶고 밑에다가 던져 놓고 줄을 잡고 내려간 거예요. 줄을 잡고 내려가는데 줄이 그래도 잘 버텨줬대요. 그 직물이. 그래서 4층 난간으로 들어온 거예요. 건물로. 딱 내려와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긴장을 했었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빨리 벗어나야겠다 싶어가지고 내려오자마자 다시 일어나가지고 계단으로 이제 막 내려갔대요. 막 내려가는데 2층을 지나는데 텐트가 그대로 쳐져 있더래요. 그래서 진짜 똘순이 나쁜 사람들한테 잘못됐구나. 그럼 핸드폰 혹시 있나 해갖고 텐트로 가가지고 텐트를 딱 걷는데 그 안에서 똘순이가 침낭에 들어가가지고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똘순이를 흔들었대요. 똘순아 괜찮아? 그랬더니 똘순이가 눈을 이렇게 뜨더래요. 그러더니 본인을 보더니 못 볼 걸 본 표정이더래요. 네가 왜 여기 있어? 그러더래요. 똘순이가. 내가 왜 여기 있긴. 야, 왜 옥상문 안 열어줬어? 나 얼어 죽을 뻔했어. 만약에 지금 내가 안 내려왔지 오늘 밤에 나 얼어 죽었어.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 도대체? 그랬더니 똘순이가 침낭에서 이렇게 막 나오더래요. 막 나오면서 진짜 너는 뭘 해도 되는 애다. 그래요. 그래갖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눈빛이 분노에 이제 점점 이글거리는 게 보이더래요. 사람이 분노로 이글이글 하면서 너는 왜 항상 일어나? 왜 항상 짓밟아도 일어나?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죽질 않아? 너는 왜 쓰러지질 않아? 너 때문에 나만 이렇게 살아? 그러면서 옆에 이제 저녁 밥도 해먹고 했으니까 뭐 이것저것 있을 거 아니에요. 뾰족한 뭔가를 짚더니 본인한테 달려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거기서 몸싸움을 했대요. 여자 둘이서. 진짜
죽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몸싸움을 했대요. 둘이서. 치열하게 몸싸움을 하다가 이 똘비가 지금 몸이 밤새도록 얼었었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고 또 똘순이가 힘이 좋더래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일단 치기 시작을 했대요. 한참 몸싸움을 하다가 잡히면은 진짜 죽는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이해가 안 되대요, 머릿속으로. 도대체 내 친구 똘순이가 왜 저러지? 1, 2년 봐온 친구가 아닌데 왜 저러지? 그래서 막 마을 쪽으로 뛰는데 본인이 달리기가 더 빨랐는지 체력이 더 좋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빠져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대표님께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전화 온 곳이 연고가 없으니까 결혼하기로 한 그 남자 있잖아요. 남자친구한테 마을로 가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나 좀 데리러 오라고 막 울면서 전화를 하니까 남자친구가 이제 데리러 왔대요. 데리러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해서 얘기를 했더니 남자친구가 쉬운 일을 야마가 돌죠. 그래가지고 거기가 어디냐고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그쪽으로 막 뛰어가더래요. 그 건물이 멀리서도 보이니까 마을에서. 그냥 기다렸대. 오돌오돌 떨면서 마을에서.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한참 있다 다시 오더래요. 그러더니 거기 갔는데 텐트는 있는데 아무도 없다고. 거기 똘순이 걔 있던 거 맞냐고. 맞다고 걔. 그랬더니 일단은 가자. 일단은 집으로 가서 얘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 남자친구 집으로 갔대요. 그래서 똘순이한테 전화를 시도를 하는데 전화가 연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똘순이 집도 아니까 혼자 자취하던 데 아니까 남자친구가 일단은 혼자 간 거예요. 똘순이 집으로. 근데 집에 가도 인기척도 없고 불도 안 켜져 있고 이게 한 일주일 넘더라. 똘순이가 연락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똘순이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렸대요. 전화를 드려가지고 혹시 똘순이 연락된 거 있냐? 아니 연락 온 거 없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규종님들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해야지 뭐 하는 거냐. 근데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네.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왜 신고를 안 하셨냐고. 그랬더니 친구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랬는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신고를 할 수는 없었대요. 그 정도로 이 친구에 대한 마음이 각별했었어요. 이 대표님이. 똘비가. 그래서 내가 신고를 하건 뭐라건 일단은 똘순이하고 대면을 하고 좀 얘기를 하고 내가 알아야겠다 싶어가지고 한참을 찾는데 찾을 방법이 없는데 남자친구가 온갖 인맥을 총동원하고 돈까지 용돈까지 줘가면서 어떻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찾긴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똘순이를 거의 한 달 만에 찾았대요. 그래서 본인은 솔직히 갈 엄두가 안 나고 남자친구가 대신 가서 얘기를 했대요. 무슨 일 때문에 거기 이런 일들이 있었냐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똘순이가 참 어려서부터 본인 옆을 지켜줬잖아요. 힘든 본인을. 왜 지켜준 거였냐면은 똘비를 보면서 힘을 얻었대요. 저렇게 사는 애들도 있구나. 나는 행복하구나를 똘비를 통해서 봐왔대요. 그래서 본인은 대학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공장에서 일하는 똘비를 분기마다 보면서 항상 행복감과 안도감과 위로를 느끼고 쭉 산 거예요. 똘순이는. 내색은 하지 않았죠. 늘 옆에서 화이팅 화이팅 외쳐줬죠. 근데 어느 날부턴가 똘비가 본인보다 돈이 많더래요. 2천만 원도 그냥 얘기해봤던 거래요. 근데 진짜 있을 줄 몰랐대요. 그리고 똘비가 중간에 아파트도 한 채 샀거든요. 똘순이가 똘비가 아파트를 사는 걸 보고 그 현금으로 아파트를 사는 걸 보고 눈이 또 한번 뒤집힌 거예요. 쟤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쟤가 나보다 잘 살면 안 되는데 그때부터 속이 이글이글 타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디서 제일 피크를 쳤냐? 남자친구 집이 잘 산다는 얘기를 듣고 저 아이가 나보다 훨씬 윤택한 삶을 살게 된 걸 보고 난 이후로 생각을 했대요. 내가 가질 행복을 쟤가 가져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한 거였더라고요. 본인이 뭔가로 해야면은 본인도 잡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행을 가자고 해서 원래는 질식사를 시키려고 했었더만요. 그래서 술도 먹이고 술에다가 수면제까지 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수면제까지 탔는데 본인 생각으로
깨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었대요. 근데 막상 텐트 안에 넣어놓고 옆에다 가스 난로 켜놓고 그래도 오랫동안 봐오던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로 옆에 있기가 무섭더래요. 그래서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근데 말도 안 되게 일어나서 텐트를 걷고 나오는데 자기도 머릿속이 하얘졌었대요. 그리고 본인한테 왔는데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질식해서 죽거나 얼어서 죽거나, 얼어서 죽으면 다시 텐트에 넣어놓고 질식해 죽었다고 하면은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래서 그거는 부검하면 나올 텐데. 그땐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분이. 그러니까 내가 뭔가로 뾰족한 걸로 해야면 싸웠다, 내가 얘를 뭘 잘못되게 만들었다 했을 때 자기가 잡힐 거라 생각을 했는데,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 텐트에서 둘이 자다가 친구는 일산화탄소 질식으로 잘못되고 본인도 죽을 뻔했다 살아났다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거더만요, 이 똘순이가. 근데 똘비가 그 안에서 나오니까 차라리 그럼 올라가서 얼어 죽게 만들자 그거였더만요. 그래서 손을 붙잡고 옥상까지 올라가가지고 일부러 가두고, 네. 그 계산이었대요. 위에다가 넣어놓고 이틀 3일 정도면은 옷이 그렇게 두껍지 않았대요. 그때 입고 있었던 옷이. 올라가서 혹시라도 잘못돼 있으면 다시 텐트에다 놓고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한번 가보자, 이 계산으로 그 텐트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똘순이가. 예. 근데 똘비가 거짓말처럼 또 자기 눈앞에 나타나니까 그때는 본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요. 이 얘기를 남자친구한테 다 했대요. 가감 없이 전부 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가 내 행복을 다 가져갔다고. 똘비 때문에 내가 가져야 될 모든 행복이 무너졌다. 쟤를 보면서 항상 쟤는 나보다 내 발밑에 있었어야 되는데 나를 올라선 쟤가 너무 싫다. 이걸 보다 보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제 그런 계획까지 세웠던 거더라고요. 근데 이 영업을 하면서 왜 이 이야기까지 이분이 나오게 됐냐면은 저한테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업을 너는 얼마나 오래 할 생각이냐요, 저한테. 그래서 아직까진 재밌습니다. 오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쭉 들려주셨어요. 쭉 들려주면서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바로 옆에서 정말 최고의 나의 최고의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마음속에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사람이다. 사람이란 건 알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을 넌 항상 만나야 되고, 만나다 보면 사람이 역겹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는데 그런 것들로 다 극복을 하고 네가 처음처럼 계속 할 수 있다면 영업을 해라 하면서 이런 가르침을 주면서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느낄 만한 그 얘기였었어가지고 이게 막 진짜 뭐 쫓아오고 막 한참 어디를 도망가고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소름 돋게 친구가 이런 생각을 갖고 내 옆에 있었고 또 그런 짓을 했고 좀 그런 거여가지고 한번 얘기를 가져와 봤어요. 진짜로 솔직히 이 이야기는요, 시들무에서 공감을 못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사람 상대하다 보면 진짜 많이 느껴요. 정말 많이. 당장 내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시들무에서 귀신 얘기 아니면 범죄 이야기잖아요. 아니면 뭐 미스테리한 이야기라던가. 근데 일상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이야기 중에서는 이런 것도 분명히 공포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도 한 번 더 경각심을 또 줄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네꼬마님. 아유, 감사합니다, 돌빈님. 네, 너무 현실적이라서 뼈 아팠어. 뼈가 아프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이번 사연은 그냥 뼈 때리는 사연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배 아파. 저 사람 잘 되는 꼴을 보니까 배가 아파. 혹은 나보다 아래였는데 위로 치고 올라오니까 너무 화가 나고 배 아프고 질투나고 미쳐버리겠네. 근데 질투가 나는데 어떻게 내가 할 수는 없고,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람이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감정 중에 하나가 질투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분노도 그렇고 뭔가 슬픔도 그렇고 그 중에서 질투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일들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